뭐 질문은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선 전체 질문을 또 받도록 합시다. 우선 번호도 많아도 돼요. 어차피 뭐 질문 받아야 되니까. 번호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모르겠다 그러고요. 연속 불연속 하는 게 연속 불연속은 수투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네 그게 몇 번째죠? 잠깐만요. 700번대, 70번대. 근데 저 수트도 처음 배우는 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수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속 뭔지 알아야지 이제 좀 접근하는 거니까 연속을 좀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보면은 조금 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래도 아예 모르는 건 질문하고 여기서 번호 대십시오. 82번. 82번? 85.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 하지 않았나요? 91. 95. 92. 91. 78. 70. 74. 109번. 74 했잖아. 또 해줄게요. 또 해줄게. 111. 111이랑 18. 118? 112? 10개 안 나오면 돼요. 괜찮아요. 뭐 저번에 한 것도 모르겠으면 얘기하세요. 그래야 또 해주죠. 뭐 됐나요, 우선? 실내인데 더워요? 물어보는 거야 그냥. 네, 74번은 저번에 했던 건데 다시 질문이 들어왔다면 뭐 완벽히 이해가 안 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선 뭐 74번을 지원한 이유가 연속 때문인지 아니면 수열의 극한 때문인지는 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다시 볼게요. 74번. 두 개를 곱한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거 fx하고 gx를 곱한 거야. 두 개를 곱한 거야. 근데 지금 fx는 이차함수야. 얘는 이차함수니까 얘는 연소함수야. 그냥 대칭축 x는 2에 대해서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생겼어. x축은 어디 있는지 몰라. x축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x축 여기다 그려볼게.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 fx는 맞죠? 근데 이 gx 있죠, gx. gx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 n제곱 앞에 여기 절대값 x-b라는 게 얘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1과 마이너스 1이 될 때 아니면 또 그 바깥쪽일 때 이거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봐봐. x-b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그리고 얘가 1이야. 그 다음에 얘가 원래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그럼 봐봐. 지금 얘를 만족하면 얘는 0으로 가니까 1분의 1. 1로 가. 얘는 1. 그죠? 그 다음에 얘가 1이야. 얘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얘는 2로 수렴을 하겠죠.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를 보시면요,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면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GX의 그래프가 지금 X가 지금 B 플러스 1, X가 지금 B 마이너스 1, 이거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여기 봐봐, B 플러스 1, 여기가 예를 들어서 B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부등식을 해석을 해보면 함수값이 1인 거야. 얘는 1이죠. 1 이렇게 생겼어. 1. 그리고 지금 B 플러스 1 하고 B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3 이렇게 2분의 3 그리고 2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이렇게 생겼어. 지금 이게 GX의 그래프란 말이야. 이렇게 생겼어. 그럼 봐봐, 두 개를 우리가 곱해야 되잖아.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야. 곱해서 연속이 된대. 그러면 우리가 연속함수를 따질 때 연속과 연속을 이제 우리가 연속하고 연속이 되는 구간을 곱한 거는 연속이 되겠지, 그 구간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 B 플러스 1하고 B 마이너스 1, 지금 GX는 이 두 구간에서 불연속이야. 여기랑 여기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연속이 되기 위해선 바로 이 2차 함수, 지금 fx 2차 함수에서 이 점하고 이 점이 있지만 이 점이 B 플러스 1하고 이게 B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소리지. 맞잖아? 이렇게 돼야 지금 얘는 극한값이 뭐야? 0이잖아요. 얘도 0이지. 그래서 0 곱하기 얘. 이 값. 어차피 곱해도 0이 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함수에 얘를 방정식이라고 따졌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바로 B-1과 B 플러스 1이 돼야 된다. 뭐 이거를 우리가 생각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 따질 게 아니고 저번에 선생님 어떻게 풀었어? 지금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x가 B 플러스 1과 B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두 값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된다. 이렇게 그냥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뭐 다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두 군이 B-1과 B 플러스 1. 그래서 뭐 근과 계수의 합으로 지금 두 군의 합은 2B가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2다. 다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얘가 3이고 얘가 1이다. 그래서 두 군의 곱은 3이다. 이렇게 해서 A와 B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연속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70번대 질문은 71번은 괜찮아요? 71번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70번대가 없잖아. 없으면 넘어가죠 뭐. 82번 봅시다. A1 이상, A2가 6, 등차. 이거를 구하라고 하네요. 우선 등차 수열. 등차 수열하고 언급을 했죠. A에는 그냥 3회. 공차가 3이니까 3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A에는 그냥 간단하게 결정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수열에서 Sn-1 그거를 빼면 AN이 되듯이 이것도 이 N 대신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K는 1부터 N-1까지.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뺐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보시면 그냥 위식에서 아래식을 보면 얘는 n까지고 얘는 n-1까지니까 n만 남겠죠. an, bn의 제곱이 좌변이 될 거고 이제 뺀 겁니다. 뺀 거야. 그 다음에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빼. 그럼 n세제곱에서 n-1의 세제곱을 뺀다 라고 하면은 3n제곱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위에 셔 아래식을 빼면은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AN이 얘가 3N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거 당연히 위의 식에 아래식을 빼면은 얘는 N이 2부터야 2부터 얘는 1부터야. 그럼 둘 다 만족한다라는 거는 얘는 2부터 성립한다. 그죠? 수열에서는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원래. 근데 보세요 여기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된다는 굳이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돼.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식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bn제곱 이게 3n이잖아. 그럼 3n으로 나누면 되잖아. 3n으로 나누면 지금 n-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bn이 근데 이게 뿔마가 있잖아 원래. 근데 뿔마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얘가 계속 양수 아닙니까? 얘가 양수죠. 얘가 양수. 그죠? 계속 더했을 때 양수야. 그래서 bn을 그냥 이렇게 써도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b, en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입하면 돼. 대입해서 정리. 요거 식까지만 쓰고 마무리합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됐죠? 그리고 차수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된다. 루트 2분의 3이죠?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됐어요? 왜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요즘은 본방은 없죠? 그냥 3월에 가면 되죠. 응? 있어요? 아니요. 그냥 학교 중간에 한번 가나? 봅시다. SN하고 TN A1 이걸 구하려고요. 우선은 등차 수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그러면 AN 지금 공차가 여기 6이라고 했으니까 6엔 쓰고 그 다음에 첫째 항 1이죠?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야? 문제 뭐 이거하고 이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것만 처리해주면 되죠. 지금 AEN, SEN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고요. 등차 수열 합 공식 쓰면 돼요 그냥.
그래서 지금 공차 D가 6이고 A가 2였잖아. 그럼 이제 뭐 쓰면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 써가지고 쓰면 돼요. 2분의 지금 뭘 이렇게 썼어? 이렇게 나요? 맞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그래도 행복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T2n이야. 2n. 짝수지 짝수. 근데 얘는 맞불이야. 그러면 요거 하나 봅시다. 짝수로 잘라봐야 돼. 짝수로 잘라보면 되잖아. 두 개 잘랐을 때 이거 등차 수열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D. 얘가 A1 플러스 D잖아. 그러니까 얘는 D죠. D. D가 6이잖아. 그러니까 6이야. 6. 그죠? 그러면 이제 6이 몇 개가 있는지만 생각하면 되잖아. 2n이야. 짝수야. 그럼 6이 n개가 있겠지. 그냥 6n이야 얘는. 6이 그냥 n개 더해졌으니까 6n이지 뭐. 그거 다 했네요. 다 했어요? 다 했네. 얘는 6n 마이너스. 그 다음에 s2n 여기 있잖아. 이거에 2n. n 대신에 2n만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모와 분자 차수 이제 2차분의 2차. 그래서 개수만 이제 비교하면 되죠. 분모는 지금 12. 2차 앞에 개수가 12. 그 다음에 분자는 36. 그래서 3이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차수 비교하고 그 개수만 최고차 앞에 개수만 따지면 됩니다. 얘가 등차 수열이 되든 등차 수열의 합이 되든 뭐 어떤 식이 나오든 간에 좀 빨리 최고차의 개수만 따져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가급적이면 뭐 치환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냥 뭐 저번에 얘기했듯이 AN과 BN을 여러분들이 뭐 만드셔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거 그렇게 해결하셔도 되고 일반적인 풀이는 보통 치환을 하죠. 무슨 소리냐? 얘가 수렴을 합니다. 3으로. 그래서 이거를 치환에 따른 수열로 얘를 뭐 CN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수렴을 해 1로. 그래서 얘를 DN이라고 이렇게 써보고 치환을 하고 시작을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CN, DN, DN하고 CN은 어떤 걸로 수렴하는지 알 수 있어. 3일 수렴해. 그럼 AN을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AN은 지금 N제곱 플러스 1분의 C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CN이 3으로 수렴하는 애고 AN은 이렇게 표현했어. 그 다음 이제 AN 플러스 BN 얘는 4n제곱 플러스 1분의 DN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CN하고 DN은 방금 전에 이제 어떻게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AN 더하기 BN이잖아. 근데 AN이 얘야. 그러면 이제 BN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빼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정리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CN하고 DN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좀 식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은 BN을 써볼게요. BN은 4n제곱 플러스 1분의 d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분의 cn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BN이 완성이 됐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n 제곱 플러스 1 리미트 생략하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AN 여기 있지. n 제곱 플러스 1분의 cn 플러스 그 다음 BN의 2배. BN이 이거죠. 이거의 2배를 할 거야. 그럼 이거를 2배 써. 좁아.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면 지금 이거 보시면 C에는 수렴하잖아 3으로. 그리고 이거분의 이거는 2로 수렴하죠. 그래서 2 곱하기 3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거랑 이거 계산하고 그 2분의 1이죠? 그리고 2 곱하기 dn. dn은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해 주셔도 된다. cn 지금 3으로 가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면 되죠. 1.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치환해서 이제 109, 110에 이런 거는 이제 샌드위치 정리 이런 거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봅시다. 아직 한 명 안 온 거 맞죠? 한 명 들어왔죠? 중간에. 봅시다. 우선 AN과 SN 사이의 관계가 여기에 시그마만 붙이면 되죠. 시그마. 여기도 시그마를 모두 붙여줍니다.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벌써부터 지금 분모가 세제곱 형태야, 세제곱. 3차. 그럼 얘도 3차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즉 이제 여기에 이거를 K로 고치고 그 다음에 모두 시그마를 이렇게 취해주면요 부등호를 그대로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그마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SN이잖아, 그죠? SN이죠. 얘가 SN이기 때문에 이제 뭐만 보면 돼? 이제 여기 있는 두 식을 n에 관한 몇 차식이 되고 3차식이 된다라고 하면 그 앞에 개수가 무엇인지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용법만 쓰면 됩니다. 여기 k 제곱 있잖아. 1부터 n까지 6분의 공식이죠. 6분의. 그리고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앞에 2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 3차 앞에 개수가 무엇인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3차. 어차피 얘 똑같잖아. 그래서 3차 앞에 개수는 6분의 4, 3분의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끝이야. 뭐 허전아.
요 양쪽만 보면 되는 거죠. 한쪽만 봐도 됩니다, 사실. 그리고 양쪽에 시그마 똑같이 취하고 이제 그 다음에 샌드위치 정리 사용하면 된다. 3분의 2죠. 이거 됐어요. 자주 나오고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111번. 원장 선생님도 여기까지만 쓰시냐? 여기까지 써? 왜 나는 안 들어가지? 뒤에서 치야 돼. 알았어요. 음, 111번 봅시다. 이것도 한 거 같은데 아닌가? 봅시다. 이걸 그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선은 여기 2n제곱 요게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뭐 이거 보시면 우선 요거는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등기수열의 합이니까 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2의 n제곱 합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렇게 샌드위치 가운데 끼워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쪽만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사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선은 처리를 이제 할 건데 지금 얘가 어떻게 수렴하고 발산하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거를 4의 n제곱으로 나누든지 2의 n제곱으로 나눴을 때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지를 체크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2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눴어. 예를 들어서 bn 이렇게 나눴어. 그러면 얘는 2잖아. 그리고 얘도 요거 뭐 어차피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쓰면은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로 수렴을 한다? 리미트를 취하면 2로 수렴을 하겠지. 근데 이 관계를 보세요. 어떤 관계를 보라는 얘기냐면 얘는 4의 n제곱이야. 얘는. 근데 얘는 앞에 2의 n제곱이 있죠.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나누면 이 식을 만들 수가 있는지를 보시면 4의 n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똑같이 나눠서 식을 바꿔볼게요. 4의 n제곱으로 나눴어.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요. 이거를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얘가 1로 수렴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하도록 만드는 거지. 얘가 1로 수렴한다. 얘가 1로 수렴한다. 그리고 얘는 2로 수렴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0으로 가겠죠. 왜냐면 얘는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2로 수렴하지만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이제 계산합시다. 얘가 1로 가죠. 얘가 2로 가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뭐로 나눠줄지는 여러분들이 좀 사고는 하셔야죠. 이 문제는 뭐 2의 n제곱으로 나눠보고 4의 n제곱으로 나눠보고 그래야 이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저번에 한 거 맞죠? 아니나요? 아니에요? 112번 112번은 수학적 실력본인데 (112번은) 안 할까 하는데 왜 안 하냐? 요즘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왜 할까? 안 할래요. 이거 뺄게요. 네. 하나 뺍시다. 그 다음에 18번.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죠. 118번. 우선 기억은요. 그냥 단순하게 수렴 무엇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럼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사칙 연산에 대해서 연산을 했을 때도 수렴할 수가 있죠. 단 나누는 거에 대해서 분모가 0이 아닐 때죠. 근데 지금 이 두 개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이거죠. 우선 이겁니다. 지금 이게 만든 방법이죠.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지금 어디로 수렴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눴을 때 얘가 수렴한다? 분모가 0이 아닐 때라는 전제가 있어야죠. 이게 0이 아닐 때라는 전제가 있어야 얘가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알 수가 없어. 뭐 단순한 얘를 찾아봐도 얘가 뭐 n분의 1이 되고 얘가 n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게 아니 그럼 뭐 이게 뭐 발레가 되겠죠 뭐. 얘 수렴만 해 그냥. 발레 뭐 있죠? 잠깐만요. 발레 찾아보자. 잠깐만. 0으로 가. 얘가 이렇게 해도 되죠? 얘가 뭐 이런 수열이어도 뭐 상관없잖아요. 진동하는 형태.
진동하는 형태가 되더라도 an 곱하기 bn은 우선 0으로 수렴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bn이 수렴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선 기억은 틀렸다.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 봐도 나누는 게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니까 이건 반드시 맞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니은은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이게 0으로 수렴하고 얘가 이제 1로 수렴을 한대. 그럼 이 두 개를 연산을 하면 돼. 그럼 AN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 여기 2를 곱해 2를 곱하면 2로 수렴하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는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럼 더하면 반드시 수렴을 하죠.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2로 수렴하니까 두 개를 더하면 2로 수렴한다는 무조건 맞죠. 이건 덧셈 그리고 실수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디귿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수렴할 것 같아요. 그죠? 수렴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조건이 없냐면 얘네들 각각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려주질 않았어.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얘가 발산하는 것 중에서 얘하고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얘가 이런 식으로. 얘가 발산하는 n을 만들어보면 얘는 발산한다. 근데 앞에 이 n이 똑같으면 빼면은 얘는 없어지거든.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좀 발레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살펴봐야지 이제 사고를 하는 거지. 뭐 이거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n이 이렇게 있고 뭐 그냥 이렇게 적었어 그냥.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발레를 그냥 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많이 봐야 된다. 봤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처리했어. 대소관계는 명확하죠. 대소관계 명확합니다. 그럼 얘에서 얘를 뺐어. 그럼 얘는 뭔데? n분의 6이야. 그럼 n분의 6은 0으로 수렴을 하겠죠. 이 조건에 맞아.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 발산하고 발산하는 거 사이에 있는 애들은 발산을 할 거란 말이야. 발산하겠지. 얘는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지. 뭐 이렇게 돼. 그죠? 얘는 수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로는 디귿은 틀렸다. 니은만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했네요. 근데 이렇게 졸려하는 친구들이 좀 보이죠? 어제가 일요일이라서 그렇습니까? 일어나서 사진을 찍고 몇 명 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혼자 졸지 마시고. 그래요. 우선 뭐 다른 거 추가 없습니까? 추가? 앞에 나 까먹고 질문 못했어요. 없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유형 10번 119번부터 해서 오늘 가급적이면 끝까지 최고난도 문제는 다음에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상대까지 좀 해야죠. 우선 지금 유형 10번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고1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고3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들을 보면 고1 때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헷갈린다든지 기억이 안 난다든지 해서 어이없이 틀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진짜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고1 과정을 언제 배웠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기본적인 거 나머지 정리 그리고 뭐 도형에서 나오는 중학교 때 내용도 많이 등장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말 그대로 나머지 정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거 봅시다.
뭐 나머지 정리 나오는 거 뭐 하나 봅시다. 여기서 120하나 미칠 거 중에 120번 볼게요. 그냥. 지금 이 n차식을 이렇게 2차식으로 나왔대. 그리고 그 나머지를 Rn이라고 한대. 그럼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그죠? 이 나머지를 Rx라고 하고 문제는 3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R0 그걸 구하고. 그럼 Rn만 이제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get 기억을 그냥 계산력보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뭐 3차로 이렇게 2차로 나눴어. 근데 얘는 x 곱하기 x -2죠. 2차로 나눴으니까 이 나머지를 우리가 표현을 1차 이하의 식으로 표현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등식이 됐으니까 수치 대입을 통해서 a와 b를 구하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그냥 정리하고 갈게요. x가 1 대입을 합시다. 대입하면 2의 n제곱은 얘가 싹 다 0이 되면서 a 플러스 b가 되고 x에 2를 대입하면 3의 n제곱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래식에서 위식을 떼면 a가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가 이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우선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뭐 Rx를 구했습니다. Rx를 구했고 그럼 이제 구한 상태에서 이제 뭐 하면 돼? R0를 구하는 거니까 R0는 B입니다. 지금 분자에 얘가 들어가죠? 얘가 마이너스 3의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n제곱 이렇게 처리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 약수의 총합 얘기가 나오네. 이거 봅시다. 125번 하나 또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날 것 같은 거 그냥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양의 약수의 총합. 양의 약수의 총합. 우선은 여러분들 약수의 개수는 많이 나오니까 얘를 소인수분해 하면 2의 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양의 약수의 개수. 여러분 그냥 약수라고 나오면은 문제 잘못된 거죠? 그죠? 양의 약수도 있고 음의 약수도 원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플러스 1 해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이렇게 처리하잖아.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이게 양의 약수의 개수죠. 이렇게 했습니다. 소인수분해하고 이건 다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양의 약수의 총합.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해서 2의 n제곱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이게 약수의 총합입니다. 이게 약수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곱한 것도 약수고요. 얘하고 얘 곱한 것도 약수고요. 이렇게 약수들이잖아. 얘도 다 이것도 다 약수인 거다. 그래서 약수의 총합을 생각할 때는 등비수열의 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수어에서도 뭐 문제에서 가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답니다. 약수의 총합이에요. 이게 약수의 총합.
그러면 이제 tn을 이게 tn이잖아. 그래서 tn 이제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tn을 처리를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얘가 6의 n제곱이죠? 6의 n제곱의 개수가 1. 그러면 tn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6의 n제곱 앞에 개수가 무엇인지 보시면 2의 n제곱, 3의 n제곱, 나머지 상수들을 빼면 되죠. 얘는 2가 빠지고 얘는 2분의 3이 빠지죠. 이렇게. 그래서 6의 n제곱 앞에 개수는 3. 그냥 분모가 얘네.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약수의 총합이라 그냥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도형 문제로 넘어갑시다. 126번은 조금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고 이제 도형들을 풀 건데 도형들 문제가 많죠? 요즘 좀 많이 나오죠, 도형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적분에서도 도형, 삼각함수에서도 나오고 급수에서도 나오고 극한에서도 나오고 뭐 적분에서도 당연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도형 파트 수원에서도 꽤 나오죠. 수투에서도 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도형 싫어하면 안 됩니다. 좋아야 돼요. 도형 문제를 좀 몇 개 봅시다. 우선 기본적으로 도형을 보고 어차피 극한이기 때문에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우선 관건입니다. 근데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때 그냥 우리가 식을 이용해서 그냥 방정식 형태로 정리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삼각비라든지 아니면은 삼각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처리할 때도 있고 중학교 도형을 이용해서 처리할 때도 있고 좀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뭐 자기가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어떤 걸로 접근을 할 거냐, 식으로 그냥 접근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처음에 접근을 할 때. 그래서 우선 앞에 문제가 뭐 127, 128, 129, 뭐 130,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지만 그래도 뭐 하나는 보고 가야 되겠네요. 그냥 개표 문제 하나 봅시다. 127번을 보도록 할게요. (127번은) 직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P라는 점이 하나 있답니다. 얘가 n, 2n 제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P를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을 Q라고 합니다. Q라고 했을 때 OQ의 길이, 이 길이를 Rn이라고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봅시다. 이걸 이렇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이 점을 지나죠. 이 기울기 2n이죠. 수직이잖아.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n분의 1. 그 다음에 지나는 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 이제 Q라는 점은 당연히 X절편이니까 Y에 0을 넣고 정리를 하면 된다. Y에 0을 넣고 정리를 하면 4n 제곱 플러스 n
이게 x가 되겠죠. 그래서 4n제곱 플러스 n이 q라는 점에 좌표기 때문에 지금 얘 자체가 얘가 됩니다. 잠깐만, 이거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모 3차, 분자 3차, 극한값 4 이런 문제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이제 뭐 131번, 뭐 132번부터 해가지고는 조금 이제 복잡해지죠. 132번이나 하나 해봅시다. 작년 132번 원장쌤이 해주셨어요. 언제? 저 시간 아 진짜? 물어보고 아 진짜? 알았어요. 그러면 134번 합시다. 그래도 요즘 문제를 좀 하는 게 좋죠. 쌤 4번도 해주셨어요. 아 진짜? 아 요즘 문제라도 해주신 거야? 그러면 131번 할게요. 또 다른 건 뭐 없어요? 혹시? 140번 때문에 좀 있어요? 아 또 얘기해줘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려운 건 둘째치고 번거롭죠. 이런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식 만들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는 문제들을 많이 깔아놓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1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산은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봅시다. 우선 여러분 문제만 읽어봐도 시간이 걸리죠? y는 x제곱 위에 뭐 pn 그리고 뭐 그거의 접선과 수직이고 0,2n제곱을 지나는 직선을 ln이라고 하고 그래서 pn과 qn을 지나는 qn을 지나면서 ln에 접하는 원을 또 만든대요. 그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an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봅시다. 이렇게 때 그리고 나서 여기에 PN이 하나가 나왔어. PN의 좌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지금 요거 접선과 수직. 여기가 수직이면서 여기가 QN.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근데 원점을 지나면서 원의 넓이를 2등분하네.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겠죠. 그죠?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점에 이제 좌표를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 점의 좌표. 원의 중심을 구해야 돼. 근데 얘는 접선이 맞아. 얘는 접선이야. 얘 접하는 이 접점이고. 근데 이거는 접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접선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봅시다. 우선 이 기울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기울기는 알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거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미분해서 2n을 집어넣으면은 4n이 기울기입니다. 이거의 기울기가 4n이야. 4n 미분해가지고 이거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수직이잖아.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n 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지나는 점도 알 수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점하고 이 점, 이 원의 성질 중에 지금 이 점하고 이 점을 알고 있죠. 그럼 원은 이 두 점에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습니다. 수직 이등분선. 우선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다시 봐봐.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하고, 그 다음에 지금 원이 있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접선이면 직각이잖아. 그래서 이거 접선이죠, 원에.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직선의 방을 세울 수 있잖아, 그죠? 기울기하고 지난 점 아니까. 기울기가 얘 4n이잖아, 4n. 그래서 이렇게 교점을 구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제 열심히 계산하면 됩니다. 우선은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부터 구합시다. 요거 구해야죠. 그러면 지금 얘가 0,2n 제곱이거든. 0,2n 제곱. 그럼 이 중점 봅시다. 이 중점은 지금 얘가 n,3n 제곱. 그리고 이거의 기울기는 지금 2n분의 2n 제곱. n이네. 그럼 얘는 기울기가 n분의 1입니다. 요거 마이너스 n분의 1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요거 y는 마이너스 n분의 x 마이너스 n 플러스 3n 제곱. 이게 이 직선의 방정식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요거 구하면 y는 지금 이게 요겁니다. 지금 아까 기울기 요거랑 평행하잖아요. 요거 4n이죠? 그래서 4n 하고 지금 0,2n 제곱 지나니까 제가 4nx 플러스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 두 개 연립해서 x좌표랑 y좌표를 구하면 되죠. 그 x좌표, y좌표 구해야 되겠네. 왜냐하면은 그 직선의 기울기를 an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an을 구해야 돼. 그러면 원점 여기고요. 이 점이 지금 이 둘의 교점의 좌표잖아, 교점.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번거롭죠, 상당히.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봐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거랑 이거 연립해서 교점을 지금 교점을 xn, yn이라고 할게. 이 교점이야.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a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거를 an이라고 하고 이제 극한값을 구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만 좀 오래 걸리게 만들어진 거지 아이디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계산 연립방정식까지 해야 되니까 요 계산 결과는 그냥 답만 여기다 얘기를 하고 어딨어? 문제를 안 적었네? 그래서 이거 구하면 답은 12가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만 이제 연립하면 돼요. 그렇죠. 쉬지 말까요? 안 쉬어도 되는데. 좀 쉬어요. 그러면 한 3분만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 좀 금요일보다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